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가 된 이재원이고요. 저는 람다 256에서 CISO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실의 아키텍처 그룹장과 시큐리티 아키텍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이슨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저희는 영어 이름만 써서 예,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익히 좀 많이 알고 계실 분도 계시지만 좀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들 잘 아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서 블록체인 기술연구소로 2018년에 출범을 하였고요. 기존의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좀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고요. 그 후 1년 뒤에 이제 자회사로 독립을 해서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시리즈 B 투자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루니버스 바스 플랫폼이라는 저희 메인 프로덕트를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고요. 그 루니버스 바스라는 건 이제 블록체인 에서 플랫폼, 이제 사스와 파스의 이제 경계선상에서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프로덕트이고요. 그걸 통해서 콘솔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4,000명 이상의 이제 저희 고객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용 서비스를 200개 이상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서비스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된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화두들과 내년에 이제 어떤 트렌드로 진행이 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한 그런 내용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큰 이제 블록체인 하면 사실 코인과 이제 거래형 토큰들, 가상자산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코인 쪽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 시가총액이 크게 70% 이상 하락을 했죠.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도 이유가 있었고 루나 사태, 이런 테라 사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줄었지만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블록체인에 관한 신뢰가 일단 일반 사용자들의 신뢰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고요. 또한 블록체인 이후에 작년부터 이제 크게 붐이 일었던 NFT 시장 역시도 NFT 거래 기준으로 올해 초에서 8월까지 97% 이상 하락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코인과 NFT 이런 거에 대한 거래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NFT를 보유한 일반 사용자들의 지갑수, 보유수는 계속 2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일반 사용자들의 그런 관심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NFT 지갑의 보유수가 늘어난 이유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NFT 시장이 다양하게 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오픈시 같은 종합 마켓을 이용해서 컬렉터블 NFT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사용자들이 수집을 했었는데 NFT 시장 자체가 버티컬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게임이나 멤버십, 게임 아이템, 음원, 실물 자산과 연계된 NFT를 다양한 형태의 마켓플레이스와 실제로 거기서 거래되고 제공된다고 말씀드린 게 더 옳겠는데 제공되는 그런 NFT의 형태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97%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테나 루나 사태 때문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블록체인에 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됐다.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 관한 투자는 글로벌리 계속 진행 중이고 사용자들 역시 꾸준한 관심을 갖고는 있다. 그리고 그거의 이제 핵심은 NFT 거래소가 버티컬리 다양화되고 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유통되는 그 NFT의 형태들도 콜렉터블을 떠나서 다양한 종류의 NFT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기반으로 이제 내년에는 블록체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예측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립토 윈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토큰에 관한 그런 크립토 윈터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들은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중심으로 웹3 기술이 확산되고 실제 기업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나 기술들의 웹3 기술들을 블록체인을 위시한 그 웹3 기술들을 많이 접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컨소시엄과 멀티체인이라는 기술들이 확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앞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근데 글로벌 규제가 강화된다는 뜻은 어떤 뭐 처벌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실제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면서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산업을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도 어떻게 뭐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런 규제가 있어야 실사용자들도 안심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크립토 윈터를 빼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웹3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 인터넷을 그냥 웹 1.0, 2.0, 3.0 이렇게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웹 1.0은 이제 기존의 최초의 인터넷,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내려봤던 그런 시대에 그 인터넷을 얘기를 하고 웹 2.0이 나오면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사용자들도 어떤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웹 2.0이 만들어졌고 웹3는 이제 거기에서 사용자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내 데이터는 내가 지킨다. 그로 인해서 내 데이터로 어떤 보상과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을 웹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이제 웹 2.0 중심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웹3 기술,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자기네들의 서비스에 접목을 시키면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융, 증권,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리테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웹3 블록체인 기술들이 접목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STO나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뭐 지갑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을 하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이제 뒷받침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제 크게 그 가스비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수수료,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성능적인 문제, 뭐 이더리움도 이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능과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체인, 퍼블릭 체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 간의 호환성, 한 체인에서 사용하던 어떤 자산이나 데이터들을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런 확장성들에 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많은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덕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랑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계속 접목이 되면 될수록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그런 규제들,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던 실물 경제에서의 규제들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도 같이 도입이 되고 그래야 이제 사용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FATF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들, 트래블 룰에 관해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적용해서 특근법을 만들고 저희 이제 람다 256에서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해 9월까지 전 세계 62개 거래소들이 연동돼서 이제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 트래블러를 지킬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웹3가 계속 확산되고 적용된다라고 보면은 그런 기술들을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업들에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다양한 기존 기업들이 웹3 블록체인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이제 2030년까지 글로벌리 1조 9천억 달러, 한국에서는 46조에 해당하는 GDP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기존에 스타벅스에서 보유하고 있던 로열티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NFT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이제 로열티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좀 아직 정확하게 이제 어나운스는 안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이제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 예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저 NFT가 활용될 것인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어떤 미션을 제공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걸 달성했을 때 스탬프로 NFT 형태로 스탬프를 발급받고, 그런 것들 쭉 정립하고 모아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 로열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런 건데, 기존의 스타벅스의 로열티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굳이 NFT여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질문이 나오는데, 거꾸로 NFT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이 계속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대로 NFT를 안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는 요 현상이 요즘 포켓몬스터 빵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빵이 사실은 티켓을 얻기 위해서 빵을 사는 구조잖아요. 티켓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가상 환경이나 어떤 실물 환경에서라도 NFT로 발행이 된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NFT를 보유한 그런 포켓몬의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미래에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에는 포켓몬 스티커를 NFT 형태로 주고받고 그런 것도 수집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 게임, 메타버스, 음악에서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꾸준히 NFT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NFT, 그런 버추얼한 NFT를 가지고 실물 신발과 연계해서 NFT를 갖고 있으면 어떤 그런 한정판, 리미티드 신발을 판매한다거나, 럭시파이 같은 경우에서 어떤 그런 고가 명품을 NFT화해서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기업, 엔터프라이즈를 떠나서 실제로 증권형 토큰이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STO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정립이 된다면 이제 그런 증권형 토큰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STO를 활용한 사업성 판단을 위해서는 그런 토큰, 어떤 자산을 어떻게 토큰으로 정의할 것인가 앞에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NFT가 과연 금융자산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유동성, 수익성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STO 산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NFT라는 기술, 웹3 기술을 자기네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하고 서비스에 연결해서 어떤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신세계 같은 경우에 푸빌리아라는 그런 마스코트에 또 NFT를 발급해서 그런 어떤 멤버십을 적용하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NFT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활성화하고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대구시에서도 이제 지방자치제 내부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그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 확장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보고 있고요. 그런 저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서 저희 이제 바스 플랫폼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스 플랫폼은 이제 블록체인 기존의 퍼블릭 네트워크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소시엄 체인을 형성해서 그 위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다른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좋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떤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소시엄 체인이나 바스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이브, 두나무의 소속사 하이브랑 이제 업비트랑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컨소시엄 체인을 만들고 거기에다 NFT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 체인과 이제 그런 바스 플랫폼은 그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계속 적용이 될 것이고 생산성들을 많이 향상해서 GDP 기준으로 많은 그 생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국내에서도 이제 앞에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처벌만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어떤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비증권형 자산은 디지털 자산법,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법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으로 규제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요거는 같은 얘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제 윈터체인, 크립토 윈터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내년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토큰과 코인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문제점들로 제공이 화두가 될 것이고, 그런 블록체인 그 토큰과 코인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가 많이 성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제,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사용자와 기업들을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환경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